자, 반갑습니다. 오늘 보게 될 부분은 시와 수필이 함께 나오는 부분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랑 수필이 있으면 수필 먼저 보는 겁니다. 수필 먼저 봐야 돼요. 왜? 수필이 여러분들 이 내신에서도 배우지만 서정갈래 있고 서사 있고 교술 있고 그리고 극 있으면 극은 여기서는 이제 뭐 논의할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얘네 뭐 자의 세계와 세계의 자와 자아와 세계 뭐 이렇게 분류하는 개념 학교에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교과서적으로는 있는 개념이고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제일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이제 교술 갈래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글의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정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얻어낸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필을 볼 때 이게 안 보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찾는 것에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필에서 주제 깨달음의 형태로 드러나는 어떤 주제를 찾으면 그 의식을 바탕으로 이 어떤 작품 중에 하나를 읽어내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수필 먼저 이제 볼게요. 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세 작품의 연계입니다. 자, 당초라고 나와 있는 작품이고 제목이고 이어서 이제 바로 내용 보시면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뜨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쭉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지금 이거 뭐 찾자고 읽고 있죠? 주제 깨달음 찾자고 읽고 있죠. 깨달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고전 수필에서 깨달음은 어떤 형태로는 이제 강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내신이나 수능 공부 포함해서 지금까지 많이 분명히 봐왔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두괄식, 이괄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영탄, 서리 등등의 어떤 표현법들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자, 여기 지금 의문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서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문장 보니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없다는 거죠. 다른 헤아림이 없다라는 말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냥 같게 봐야 된다. 같다고 여긴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는 혹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문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쭉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도 비슷한 형태의 문장이 이제 있죠. 아니겠는가? 때문인가? 때문인가? 그랬는데 이 비슷한 형태의 문장들의 연쇄를 보니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어찌된 일인가? Why did it happen? 이 일 왜 일어났지? 뭐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유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가까운 건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건 뭐 저하기 때문인가 했는데 그런 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가 뭐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면 뭐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뭐 때문인가? 그랬어.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얼추 한 3개, 4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만약에 전부 다 이유라면 이렇게 설의 형태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것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의 형태만 보고는 바로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 영탄이 보여. 질문의 연쇄 후에 나오는 영탄이야. 뭐지? 이거잖아.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게 진짜 깨달음일 거 아니야.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어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그랬어. 그러면은
이 낳는 거랑 이 낳는 거랑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하늘이 서로 반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들에게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제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하늘은 사사로움이 있다 없다? 사사로움이 없다. 그래서 조화가 균일하다.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함으로 베풀미 없어. 그래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그랬어. 그래서 이 둘이 쪼개진다. 하늘이 이미 낳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하늘이 낳아준 대로 가져가라 이거야.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어찌 달리 보겠는가 했네요. 그러면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 자연, 풀에 대해서. 그냥 풀이라고만 합시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면 너무 확장하는 생각이니까 풀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봐라.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다가 우리가 자연이라고 얼추 생각을 해도 될 거야. 인간이랑 자연은 이제 상반되니까. 자, 이 관점 그대로 잡고 적용해야겠지. 어디다가? 다른 작품에다가 이제 시로 가서 적용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은 얘가 어디에 나와 있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얻은 핵심적인 깨달음이 뭐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봐라. 인간처럼 소원하고 친하고 이런 거를 이제 뭐 거리에 따라서 측정하고, 그러니까 가깝게 있는 거 가깝게 보고 멀리 있는 거 멀리 보고 이러면 안 되고 전부 다 똑같이 봐야 된다. 어떻게? 사람은 맨날 변에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라는 측면이 지금 나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여기서는 이제 산이죠. 산이 서로 대조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대조적인지 이제 보니까 사람은, 인간은 변해, 얘는 불변이야. 변함이라고 썼지만 가변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써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그랬는데 수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넘어가. 고요하고 너그럽다. 그리고 보옥을 갖고도, 보옥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자랑 없는, 자랑 않는 겸허한 산 그랬어. 자랑하지 않고요. 겸허한 산. 보옥이 뭔지는 몰라도 자랑은 할 법한데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좋은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런 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보니까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서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운대요.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있나 보니까 얘는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아 있어. 장거리가 이제 얘가 등질 만한 건 인간밖에 없잖아. 그치? 얘가 장거리구나. 그런데 그 품에서 자라나 거기에 또 모치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어쩌고 해서 내 품이, 내 고향이 그리운 사나. 얘는 왜 그리워하지? 지금 평생 산을 보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도 보고 있고 옛날에도 봤고 앞으로도 볼 건데 그립다고 하는 거는 뭐지? 얘가 지금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그랬네. 얘는 산에 있는데도 그리워한다. 이거 되게 로맨틱한 표현이죠.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는데도 너가 그리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을 굉장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네요. 나는 산을 사랑해서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이런 뭐 노래 가사도 있는데 알아서 들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얼추 파악했잖아. 이 다에서
수필에서 잡은 관점으로 보니까 인간이랑 산으로 이 대상이자 어떤 공간을 구분을 했는데 인간은 틀렸고 하늘은 맞다. 인간은 변해서 별로 안 좋고 산은 불변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디다가도 적용해야 될 거야? 다 가에다가도 적용을 해야 될 거야. 하고 보니까 구겨진 하늘은 묵은 예기책을 편듯 돌담물이 고성같이 둘러진 어디? 산기슭이 있어. 산이 나오네.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묵기나 보다 하고 마저 읽어봐. 닥친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목화 한 법이 조미쳐 그랬어. 고향이라는 공간이 나왔네. 그러면 고향은 내가 지금 타잔도 심지어 고향이 인간이야. 고향이 사람 사는 데지, 그쵸? 이 인간이랑 산이랑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고향은 산에 속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고향은 인간 사는데 사람 사는 데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 그러면 이 그림 조각이 뭐? 고향.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의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곡이 너무 부끄러워 술래자 두 뺨 위에 몸에 꽃이 피었고 그랬어. 이 가시네의 고향에 있는 전경을 내가 그리고 있는데 그려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시네가 두 뺨이 이제 붉어진. 어때요? 얘도 이제 뭐 따뜻하죠. 그네줄이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압내강에 시라나무 밀려 날이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좋아. 돈 벌러 항구로 들어간 몇 달에 여기까지도 그렇다 쳐. 근데 서리빨 입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얘네 왜 못 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유유로 바뀌죠.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존내 개고생해가지고 했는데 참새로 날아갔어. 마치 이제 주식. 자,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그랬어. 여기서 어리다라는 표현이 영 젊음의 의미라면 곰처럼 어린 건 뭐야? 곰의 평균 수명까지 알아야 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어리다는 어떤 의미가 될까 고민해보고 답이 나오면 좋을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나왔다면 어리석은 곰과 어리석음의 이미지가 이제 같이 묶이죠. 북극을 꿈꾸는데 즉 어리석은 애는 허황된 꿈만 생각하고 있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젊은이는 젊은이와 가시네는 가시네와 이 구성원들이 지금 이제 앞에서는 같이 뗏목 타고 그리고 같이 종달새 소리 듣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늙은이끼리는 또 싸우네. 이제 이 구성원들끼리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와해되는 느낌이 있지.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밤은 동리에 밀고 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그랬어.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강물까지도 얼어붙는다 그랬으니까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는 거야? 내려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부정적인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제 산에 있어. 그리고 이 고향은 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있는 곳이냐 하면 아니야. 이 고향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었냐면은 묵은 예기책을 편 듯한 하늘 아래서 묵화 한폭 조미친 그림이야. 조미치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 조각이 띄엄띄엄 보인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저 장면들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니까 얘는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어떤 고향을 회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산이 지금 현재고 고향이 이제 과거인데 이 과거에서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즉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의 흐름이 있을수록 점점 어떻게 돼? 긍정에서 부정으로 상황이 변화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그러면은 이 다에서 얻은 깨달음 그래서 자연이 좋다는 거야? 하면은 그런 얘기는 또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수필이랑은 접점이 없어. 그치?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까지도 중요한 거야. 가시는 수필이랑은 딱히 접점이 없네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은 어때? 나는 산과 인간을
대비해가지고 산은 불변하고 고요하고 너그러움 같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 좋고 인간 세상은 변해서 안 좋았는데 이 인간 세상의 변화라는 거는 고향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 나의 화자는 그래서 산으로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빤스런을 했지만 가의 화자는 시간이 지나고도 그 이 고향을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드러내는 태도가 다르다는 이런 측면이 이제 가와 나의 비교에서는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제가 가랑 다랑 접점이 없다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왜? 이런 선택지를 먼저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가와 다에서는 모두 지금 가나 다에서는 모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접점이 없었잖아요. 그럼 접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선택지를 먼저 볼 이유가 없고 얘네를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제시되고 있대. 그러면 저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 가시네랑 가시네가 종달새 소리 듣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뭐가 해결돼?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정확히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돈 벌러 가는 얘기 있었죠. 가시네가 종달새 소리 들으면서 남을 못 깨우고 그냥 허허거리고 웃으면은 돈이 벌려요? 요즘은 벌리죠. 그쵸? 근데 이때는 안 벌렸겠죠. 자,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어. 나가 지금 앞날에 대한 회의야? 나 앞으로 뭐 할 건데 평생 산만 보고 있을 건데 근데 회의냐? 아니지. 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폈어 안 살폈어? 살폈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 어땠어? 지 마음대로 봤잖아. 근데 성찰했어. 그러면 안 돼. 하늘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죠? 정답 바로 나오죠. 19번. 자, 보기는 여러분들이 원래 이렇게 다 해서 쭉 뭐 틀을 잡고 가나 작품 봤으면 보기의 내용을 먼저 읽고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또 좋아요. 이 내용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자, 오래전 떠나온 고향 떠올려. 우리가 읽어낸 부분이랑도 일치하는 셈이잖아요. 계절의 이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가는 즉 좋은 거에서 나쁜 걸로 점점 나빠지는 이 현실을 묘사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추 파악했던 이 방향에다가 뭘 넣어준 거야? 외제적인 관점 하나를 넣어준 거야. 근데 제가 보기를 먼저 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작품을 보기 전에.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의 틀이 갇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내신이나 수능이나 뭐 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작품을 절대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외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제적 관점을 제시하는 이 보기는 이 내가 파악한 후에 읽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는 이 보기 문제 자체는 보기 안에 텍스트랑 일단 대응시키는 거를 제일 우선시 하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외제적인 관점을 아예 제시해 주는 거는 이 측면이랑 맞아 떨어지는지를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뭐야? 악화되어 가야 된다 그랬는데 기대했어. 과거지. 근데 소망이 이루어진 현재지. 그러면은 기대하던 게 이루어지면 악화된 거야? 아니잖아. 좋아졌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정답 바로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이제 보기의 방향이랑 일치하는 선지인 거죠. 그죠?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자, 20번 넘어가면 자,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도 우리가 산이라고 표상되는 여기서는 하늘이죠. 자연에 대한 태도잖아. 그치? 어떻게 봐? 제일 포괄적인 형태의 진술로 얘기해보면 좋게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을 좋게 보는 거 찾아야 되거든. 안 좋게 보는 거 내지는 다르게 보는 거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다랑 나에서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인 거야? 인간은 빼고 하늘만 가져가자, 산만 가져가자 이런 내용이야.
자 보자. 산을 인간과 달리 그랬어. 아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용 보지 마. 방향이 맞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은 산을 의지를 지닌 존재로 그런 거야. 지금 주술만 대응시키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뭔가 갈림길이 되는 그런 지점들만 봤어요. 그랬더니 2번에서 적극적 의지를 지닌 이 존재라는 표현이 나왔어. 산이 뭐 하는데? 산은 고요하고 너그럽고 자랑도 안 하고 겸허하잖아. 이게 적극적인 의지야? 뭐에 대해서?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데, 즉 덕은 누가 가지고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고 산은 뭘 하고 그걸 드러내주고 이거야? 아니잖아. 산은 보호 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자랑을 안 하는데 무언가를 표현하는 하면 안 할 거고 그것이 심지어 인간의 덕성이야? 하면 그것도 아닐 거다. 그래서 정답 바로 2번 나오고 산은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할 거고 산은 근원적 고향이고 5번 산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너무 쉽죠? 방향이 일치하니까 방향을 파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자 21번 나에 대한 이해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수로들 보면은 강조한다 믿는다 드러난다 생각한다 뭐 있다고 본다 이래 그럼 이것도 깨달음의 방향이랑 가장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될 거야 이건 가장 적절한 거네 그러면 깨달음의 방향이 뭐였지? 인간은 틀렸고 하늘은 맞다 이거야 그러면은 꽃보다는 이래 풀이 중요해? 아니지 화초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을 누가 부여하는데? 자연이 이름 부여해? 안 하잖아 그러면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아니야 인간이야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균이래 가치 오열을 가지지 않는다 맞잖아 그냥 4번 나오잖아 하늘은 맞다 이거니까 하늘이 오라 왜? 균이래서 하늘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하늘이 맞아 이것이 5번 인간의 감정에는 이게 다 있어 그래서 균형을 도모할 수 있대 균형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 인간만으로 하늘로 넘어갈 수 있어? 못 넘어가죠 22번 목화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을 했어 자 이거는 우리 가와 나를 비교해야 돼 그럼 목화는 뭐였어? 고양이였잖아 그치? 고양이 모습을 그려낸 게 그림이었고 북창은 뭐였어? 내가 산을 보는 시선이고 산을 보는 틀이었어 산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산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반대돼야겠지 목화는 안 좋아 북창은 좋아 목화는 박쥐날이랑 연결돼서 어둡고 나는 북창이어서 아늑하대 일단 맞지 방향을 일치시켰으면 나머지도 방향 일치하는지 봐봐 북창이 절망적이래 안되지 그치? 자 북창을 오늘 열었다가 인식이 변하는 시점이래 이거 오늘 깨달은 거야? 아니지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가 분리돼? 아니지 같이 있지 5번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대한 안타까움이래 산을 보면 안타까워? 아니지 방향이 아무것도 안 맞잖아 방향이 맞는 게 1번밖에 없어 쉬운 문제야 다음 23번 자 보기 내용 보니까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이거 보고 무슨 표현인지 생각이 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좀 했다 나 방구 좀 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대유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났어 그러면은 그냥 보기를 하나의 텍스트로 보는 거야 나한테 주어진 새로운 정보를 보는 거지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뭐 환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게 나와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결국 어떤 표현법이 어떤 효과를 지닌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20번의 보기 문제 같이 유의미한 형태의 외재적 증거를 주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표현법을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겠어요 그러면? 분위기 환기하고 이미지 분위기 환기하고 뭐 정서 강조하고 안 하겠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대유 뭐가 됐든 그냥 비유든 상징이든 뭐든 어떤 표현법을 써서 어떤 효과를 낸다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는 뭐가 적절하지 않아야 돼? 표현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 즉 원관념 즉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이랑
드러내고자 하는, 대신하고자 하는 실체를 제대로 연결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호롱불은 저녁이 켜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고.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야. 맞아, 아니야? 맞대. 맞지? 자, 뗏목을 타고 흘러가면 객지로 떠나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객지로 떠나면 고향에 머무르진 않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게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면 삶은 불안정해. 역시 방향이 맞잖아. 3번. 장거리 어떤 공간이야? 인간이야. 좋아, 나빠? 나빠. 인심 쉽게 변해. 자, 부호가의 깊은 장막이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이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맞다고 쳐봐. 그러면 대우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다 하면은 하늘이 나한테 대우해주냐? 대우는 좋고 나쁨이 있어야 해주는 거 아니야? 좋은 사람한테 좋은 대우, 나쁜 사람한테 나쁜 대우 해주는 거지. 귀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나한테 귀함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다 해서 자연은 하늘은 어떤 대우를 따로 해줘? 안 하지. 그러면 이건 인간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치? 근데 인간과 가까운 공간은 적막해? 그렇지 않죠. 적막한 분위기가 안 되겠지.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면. 그쵸? 그래서 방향이 맞지 않은 선택지 역시 4번이 답이 된다. 자, 다음 5번 보면은 풀의 가치가 하찮게 취급되는 풀이 있고 귀하게 여겨지는 풀이 있대. 자,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면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맞는 거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당위로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처럼 해야 된다,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해야 한다의 형태를 우리한테 깨달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와 나비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건 맞죠? 자, 끝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 문제의 선택지에서 나와 있는 표현들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요약적으로 봤어요. 선택지를 요약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갖춰야 되는 시선이에요. 무슨 얘기야? 이 얘네를 하나의 개별적인 텍스트로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 보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는 거는 이 의미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고민해 버리잖아. 이 국어라는 시험에서는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를 이해하시고 이거는 파악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물어볼 법한 게 뭔지를 뽑아내시고, 그리고 그 방향과 일치하는 선택지를 골라내시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